이남용 교수의 시론 1용, 한미 기업 환경의 비교, 우리 재벌이 떠나면 대한민국 미래가 무너집니다. 재벌 기업이 본사를 통째로 옮겨 도망가는 그림만 바라보면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핵심은 생산 설비, 투자, 공급망, 핵심 광물 처리 같은 성장축이 모두 북미로 재배치되는 현상입니다. 한국의 2024년 해외 직접 투자는 639억 5천만 달러 수준이고 대미 투자가 220억 8천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이라는 사실은 이 흐름이 심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재벌 기업의 애국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한미 기업 환경을 비교하면 자본이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업 경영 환경의 규칙입니다. 미국은 시장만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업 경영 환경의 규칙을 수출하는 나라이고 한국은 기업 경영 환경의 규칙이 너무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커질수록 대한민국의 공장과 사람과 기술 학습이 함께 미국 등으로 대탈출하는 결과가 누적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법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표적을 재벌 기업에서 기업 경영 환경의 규칙을 만드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의 이해 당사자 집단을 식별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한 뒤 그들 간 관계가 어떻게 기업을 떠나게 만드는지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지와 무능 그리고 책임 회피가 누구에게서 발생했는지 과학적 통계로 드러내고 책임을 묻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오죽하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재벌 기업의 탈출이라는 말이 유행하겠습니까? 지금 탈출하는 것은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생산 시설이 이동하면 장비와 소재와 부품, 패키징과 검증, 인력 양성과 연구 협력까지 생태계가 통째로 따라붙는 산업입니다. 배터리와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공장 한 채가 아니라 협력사 체인과 표준과 인증 체계가 함께 이동하는 산업입니다. 핵심 광물 처리와 재련까지 미국이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공급망의 병목 자체가 북미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결국 대한민국 산업은 공동화가 됩니다. 우리 청년과 근로자, 자영업자 등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현대차의 조지아 메타플랜트가 2025년 3월 공식 행사로 문을 열고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반복해서 공표되는 장면은 상징이 아니라 전략의 선언입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투자는 공장 건설을 넘어 미국 내 첨단 칩 생태계에 편입되는 과정이고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직접 자금 지원을 확정한 사실은 그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한국의 청년과 근로자가 체감하는 위기는 일자리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부가 공정과 엔지니어링 역량과 현장 데이터가 해외에서 축적되면 국내 산업 사다리에 상단이 비어가게 됩니다. 결국 국내에서 성실하게 일해도 미래의 꿈도 희망도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국민의 분노는 도덕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구명의 신호입니다. 한미 기업 환경 비교의 첫 번째 결론은 규칙의 힘입니다. 미국은 보조금만 뿌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센티브와 무역 장벽과 현지 조달 요건을 묶어 기업의 의사결정 지도를 바꾸는 나라입니다. 전기차 세제 혜택은 단순 소비자 지원이 아니라 북미 최종 조립과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요건으로 공급망을 재배치하는 장치입니다. 이 요건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기업이 한국 생산 후 수출하는 모델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듭니다. 반도체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미국은 첨단 제조를 국가안보와 동일선상에 놓고 생산과 연구와 패키징을 미국 땅 위에서 함께 돌리도록 설계합니다. 그 결과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 생존 경로가 됩니다. 시장이 크고 규칙이 명확하면 자본은 그쪽으로 흐르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성질입니다. 반면 한국은 규칙이 자주 바뀌고 부처와 기관과 지자체의 판단이 엇갈리고 인허가와 전력과 입지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비용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 결정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기웁니다. 세금과 금융과 보조금의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확실성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연방 법인 세율이 21%이고 주정부 법인세가 더해지는 구조이지만 핵심은 특정 산업에 대해 장기간의 세액공제와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법인세 최고 구간이 24%이고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는 구조이며 세제는 개편 논쟁이 반복되고 정책 신뢰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율의 1%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5년, 10년 계획을 세울 때 정책과 제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입니다. 미국의 방식은 주정부까지 동원된 전면전 방식입니다. 공장 부지, 기반시설, 교육훈련, 세제 혜택, 규제 지원이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기업은 투자 계획서 한 장으로 여러 부처를 전전하지 않고 하나의 창구에서 속도감 있게 결론을 얻습니다. 이 경험이 누적되면 투자 담당 임원들의 뇌리에 미국은 빠른 나라로 각인됩니다. 한국은 반대로 중앙정부와 국회와 지자체와 공기업이 서로 다른 목표 함수를 갖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부는 유치하고 싶어도 전력망이 막히고 지자체는 유치하고 싶어도 인허가가 막히고 기업은 결정을 미루다 결국 해외로 갑니다. 이때 책임은 흩어지고 성과는 사라집니다. 전력과 인허가가 제조업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 변수입니다. 한미 기업 환경 비교에서 가장 냉정한 숫자 중 하나는 산업용 전기요금입니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90원 40센 수준으로 미국의 약 12-11원 50센보다 높다는 비교는 제조원가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력 다소비 업종은 단위당 이익이 얇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차이가 곧바로 투자 지도를 바꿉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요금 수준만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전력 정책이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리고 비용을 누구에게 전가할지 결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얹습니다. 그 프리미엄은 국내 투자 축소로 나타납니다. 전력망 증설, 발전 믹스, 산업단지, 전력 공급의 장기 계약이 한 세트로 설계되지 않으면 첨단 제조업은 국내에 남기 어렵습니다. 인허가도 같은 구조입니다. 미국은 시간이 돈이라는 명제가 제도 속에 박혀 있고 주정부는 공장 유치를 생존 전략으로 대합니다. 한국은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절차가 예측 가능하고 속도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속도가 없는 규제는 보호가 아니라 퇴출의 장치가 됩니다. 노동과 청년의 문제는 임금이 아니라 산업 사다리의 문제입니다. 노조의 협상력은 구호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생산 거점에서 나옵니다. 생산 거점이 분산되면 협상력의 기반이 약해지고 그 결과 임금과 근로조건 협상도 더 불리해집니다. 결국 노동이 지켜야 할 핵심은 단기 임금만이 아니라 미래 물량과 미래 공정과 미래 투자를 국내에 붙잡는 조건 설계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공장을 지키지 못합니다. 청년에게는 더 직접적입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입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높고 2023년 국내 연구개발 지출이 119조 원대이며 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이 4.96% 수준이라는 숫자 자체는 강력합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연구개발이 국내에서 대량 생산과 고급 일자리로 연결되는 경로가 끊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개발의 성과가 국내 공정과 함께 축적되지 않으면 청년의 커리어 사다리는 해외에 생깁니다. 기업은 국내는 연구, 해외는 생산이라는 낡은 분리를 넘어야 합니다. 국내에도 차세대 공정과 파일럿 라인과 공정 데이터의 축적을 남기는 장기 계약을 지역과 대학과 협력사까지 포함해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는 청년에게 노력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가
국내에서 경력으로 축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책임의 지도는 이미 그려져 있고 이제 책임을 묻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국가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산업정책의 우선순위와 속도를 지휘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는 기업 환경을 좌우하는 세제와 규제와 노동법을 예측 가능하게 설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장 한 건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주거와 교통과 인허가를 묶어 산업 생태계를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관료 집단과 규제기관은 법과 원칙을 지키되 절차를 산업 경쟁력과 함께 설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기업은 요금과 투자와 품질을 정치가 아니라 비용과 공급 안정의 원리로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권한은 쥐고 책임은 나누는 구조로 흐르기 쉽습니다. 정책 실패의 비용은 국민과 청년과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결정권자는 다음 자리로 이동합니다. 이 구조가 지속되면 기업은 떠나고 남는 것은 도덕적 분노뿐입니다. 도덕적 분노는 통치의 대체물이 될 수 없고 통치는 설계와 집행과 책임으로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무지와 무능과 탐욕을 개인 비난으로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제도와 어떤 절차와 어떤 의사결정 체계가 그 무지를 제도화했고 그 무능을 반복시켰는지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낸 다음에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을 묻지 않는 국가는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국민은 대선, 총선, 지선의 선거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처방은 구호가 아니라 관계 재설계입니다. 첫째, 국가 차원의 투자 결정 체계를 통합해야 합니다. 산업별로 무엇을 국내에 남길지, 어떤 공정을 핵심으로 볼지, 어떤 공급망 병목을 국내에서 해결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인허가와 전력과 입지를 하나의 시간표로 묶어 예측 가능한 계약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 인력 데이터와 전력 수요 데이터와 물류 데이터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병목을 보여주는 공급망 대시보드를 운영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때 즉시 쓸 수 있는 인력 매칭과 연구개발 컨소시엄과 규제 특례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력망과 산단과 용수와 항만과 사이버 보안을 묶은 제조 인프라 패키지를 국가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은 미래 투자와 기술 전환을 협상 의제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기업은 국내 고급 일자리의 잔류 조건을 계약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공정한 기회와 이동 가능한 경력 경로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관료 집단은 말이 아니라 숫자와 일정과 성과 지표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추궁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산업정책 실패에 대해 감사와 평가가 단발성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목표와 일정과 예산과 규제 개선 성과를 공개하고 실패의 책임을 직위와 기관 단위로 명확히 묻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주체로 서게 됩니다. 결론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굴지의 재벌기업이 미국으로 이전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떠나는 기업을 원망하는 데 멈추면 해법은 사라집니다. 떠나게 만든 견딜 수 없는 기업 환경을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권한과 책임의 관계망으로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그 관계망의 핵심에는 대통령과 국회와 지자체장과 관료 집단과 공기업의 운영 체계가 있습니다. 국민과 청년과 근로자를 전쟁과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넣는 것은 외부의 적만이 아닙니다. 내부의 무지와 무능과 책임 회피가 축적될 때 국가의 미래 산업은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숫자는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설계이고 설계의 다음은 집행이고 집행의 다음은 책임입니다. 지혜로운 우리 국민은 그 의지를 표출해야 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